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61년 된 미국 대사관미 시민들의 행동입니다. 북한 김여정이가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콕 찍었습니다. 에 대해서 허망한 망상, 개꿈을 꾸고 있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허망한 개꿈을 꾸고 있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남조선에서 많은 정치적 변동이 문재인 정부 때 있었고 또 이재명 정부도 있었는데 남조선의 이 정치적 혼돈과 분란 그리고 거의 북한의 정책에 동조하고 9.19 군사 합의도 다시 복원하고 군 훈련도 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북한에 좋은 조치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개꿈이다. 그게 딱 이재명 딱 찍어갖고 이재명 허망한 개꿈을 꾸지 말라고 이렇게 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이재명 정부가 너무 친북적이고 김정은 눈치 보고 북한 눈치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심지어 이번에 통일부 북한 인권 백서도 안 내겠다 해갖고 비판이 심하니까 인권 백서 만들기는 만들겠다. 그런데 비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한 개꿈 꾸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국무회의 때 또 뭐라 그랬냐. 이 작은 실천들이 하나의 조약돌처럼 쌓이면은 남북 서로가 신뢰가 쌓이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도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도 보면은 그런 것도 조각 허망한 개꿈들이야. 그런 꿈 꾸지 마.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 남조선에 있는 북한 세포들 뿐만 아니고 북한을 바라보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김여정의 말은 곧 김정은의 말과 똑같습니다. 남조선에 있는 이 에미라이들 진짜 너희들이 하는 걸 보니까 문재인 때는 보니까 삶은 소대가리 같은 짓을 하더니 이재명 정부 들어서 하는 일을 보니까 진짜 허망한 개꿈 꾸는 짓만 올라가면서 연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겠습니까? 그게 왜 그런가?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잘 듣고 좀 바꿔봐요. 왜 그러는가? 북한은 지난 날 북한은 이 남조선에 대해서 원대한 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미 제국주의의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남조선 인민들을 해방시키겠다. 이게 북조선의 정치 철학이고 바로 북조선 전 인민의 노동당 군대와 전 인민의 꿈이 남조선 적합 통일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남조선 대한민국에는 그런 원대한 꿈이 있습니까? 북한을 어떻게 하겠다는 꿈이 있습니까? 기껏 한다는 게 총 안 쏘고 대포 안 쏘고 군사훈련 좀 줄이고 이런 걸 꿈이라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 김여정이가 이놈들아 허망한 개꿈 꾸지 말고 그게 조각조각 허망한 짓이야 이런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북한처럼 뭔가 그랜드한 대망 그랜드 드림 큰 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때는 삶은 소대가리 같은 놈 오만 비난 다 듣고 욕이란 욕은 다 듣고 우리 기업인들 다 북한 가갖고 냉면 한 개 먹고 있는데 목구멍에 냉면이 넘어가냐 그런 소리 들어가면서 그걸 먹어야 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왔습니다. 왜? 남조선에 정치하는 놈들 보니까 진짜 좁쌀만도 못하고 뭔가 꿈이 없어. 꿈이 이 조선반도 한반도를 어떻게 해가겠다는 꿈이 안 보이니까 김여정이랑 북한의 공산당이 볼 때 참 한심한 놈들이다. 남조선에 이 문재인도 한심하고 그 문재인 따라갔던 놈들도 다 보니까 한심하고 자기들 세포 심어놨는 세포들도 보면은 이 남조선에 자본주의 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한심하다. 그 남조선에 믿을 만한 놈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김정은이가 볼 때 남조선 계례 윤석열 계례가 넘어가서 바뀌었는데 보니까 하는 짓이 꿈이 없이 대통령이 되다 보니까 하는 짓이 똑같아. 그러니까 허망한 개꿈 꾸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명 정부에 또 말합니다. 지금 군사훈련 대포 안 쏘고 총알 몇 번 안 쏘고 군사훈련 안 하는 게 그게 능사가 아니라니까. 꿈을 크게 그려라. 설계도를 크게. 그게 뭐냐면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 국정 비전, 우리 대한민국 국민 5,200만이 다 할 수 있는 그런 꿈. 북조선에 있는 김정은이와 김여정이가 이재명 정부의 저 꿈 괜찮은 꿈이네 이렇게 인정할 만한 그런 꿈의 설계도를 그리라니까. 설계도를 발표하고. 그래 할 때 남조선의 정부가 새로 바뀌었는데 꾸는 꿈이 개꿈이 아니고 허망한 개꿈이 아니고 실현 가능한 원대한 꿈을 꾸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앞으로 한 3개월 내로 큰 꿈을 국민에게 발표를 해야 됩니다. 25일 날 미국 갔다 오면 얻어올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트럼프한테 얻어올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지금 가자마자 지금 방위비 압박 속에 방위비 분담금 높이는 거 그거 받아와야 되고, 지금 미국에 투자하는 부분도 투자를 조선분야 1,500억 달러 외에 한 5천억 달러가 된다 할때 나머지는 미국이 트럼프가 하라는데 해야 되고 그 수익의 90%는 미국에 지속되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일방적 통보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걸 모든 것 받아들인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되는 겁니다. 맨날 말만 하면 반미, 미제국주의 어떻고, 얼마나 반미 운동 열심히 했습니까? 반일 운동과 반미 운동을 열심히 했던 정부가 문재인 정부예요. 이재명 정부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논리를 갖고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미국 가서 트럼프하고 논리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게 외교력인데, 외교력. 감정, 준비 안 된 감정으로 백날 싸워봤자 못 이겨요. 그러나 미국하고 싸울 수 있는 그 힘,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전쟁에 미국이 참전할 수 있게끔도 결정하고, 휴전할 때 미국 일방적으로 휴전하는 거 절대 반대한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방공 프로를 스방해 버렸잖아요. 지금 휴전이 한참 진행 중인데 잡혀있는 포로를 다 석방해 버렸어. 그러니 전 세계가 놀랬잖아. 처칠도 마치는 카피자를 때릴 정도로 다 놀랬잖아. 그게 이승만의 위대한 외교력 아니에요. 그리고 이승만이 뭐 했습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 덕택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이 조약으로 우리 후대가 훗날에 안심하고 안정되게 먹고 살 것이다 했어. 이만큼 먹고 사는 다 이유가 바로 이승만의 공덕이었다. 그 외교적 힘. 그래서 지금은 반미 치열하게 했던 그 인간들이요, 미국의 감정적 반미가 아니고 외교를 통해서 미국을 이길 수 있는 그 역량을 이번 25일날 미국 가서 발휘를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또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국정 비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비전 제가 제시합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박근혜 정부가 있었고, 문재인 정부가 있었고, 윤석열 정부가 있습니다. 이 세 개 정부의 국정 비전, 국정 철학이 없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어느 방향으로 저는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십시오. 한 대통령 하나도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이라도 했지 않습니까? 그 4대강 사업 덕분으로 지금 우리가 비가 오고 홍수가 오더라도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치수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이명박 덕분입니다. 안 그랬으면 이번에 홍수에 여기저기 전국적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많은 사람이 또 죽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런 많은 분들이 이번에도 죽어갔지만은 그렇게 많이 아마 4대강 사업 안 했으면 어마어마하게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이재명 정부는 이제 태평양 시대가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평양 시대 동해안, 경상도 중심으로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굴뚝산업, 거기가 바로 많은 노동 집약산업, 이게 바로 하드머니입니다. 거기서 어마어마한 하드머니를 벌였는데 이제 그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하드머니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요.
태평양 시대에, 저분은 태평양 시대에 한계가 와 있는 태평양 시대 대안으로 뭘 해야 됩니까? 서해안 시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서해안 시대는 바로 가치산업, K-팝, K-스포츠, K-컬처 등등 가치산업을 중심으로 소프트머니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동과 서, 국토의 동서가 바로 융합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균형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고, 그 속에서 바로 뭘 찾아야 되는가? 동서 문명 융합론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태평양 시대에 더욱더 발전을 위해서 한일 해저 터널을 뚫고, 중국과 산둥반도에서 한국과의 한중 해저 터널을 뚫고, 바로 이 한국이 세계의 동서 문명의 중심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원대한 꿈을 이재명 정부에서 꿈을 꾼다면은, 그리고 그 꿈이 맞다고 생각한다면, 그 꿈을 드라이브를 걸어가면은, 저 김여정이도, 김정은이도 객소리 못합니다. 와, 험한 개꿈이 아니고 이루어질 수 있는 위대한 꿈을 이 남조선 M&I들이 좀 꿈을 꿨다. 함부로 못합니다. 그런 스케일이 좀 다른 꿈을 꾸고, 그래야 김여정이 같은 애한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들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삶은 소대가리 소리나 듣고, 또 다시 들어선 대통령이 험한 개꿈 꾸지만 하고 말이야, 그런 소리 들어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합니다. 이재명 정부 동서 문명 융합 중심국가로의 비전을 제시하라. 그런 비전을 제시할 때 대한민국이 다시 세계 속에 우뚝 서고, 지금 트럼프 발 경제위기 충분하게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고, 아무 희망이 없다 보니까 맨날 정쟁만 하고 있고, 여기 특검 사무실인데 맨날 특검이나 하고 있고, 정쟁은 그 끝은 파멸밖에 없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도 그렇고 고려 역사도 그렇고 다 정쟁을 하면 끝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정쟁을 할 그 에너지를 경제 살리는 쪽으로, 국가의 100년 대계를 설계하는, 설계도 만드는 쪽으로 신경을 쓴다면은 이 정부도 희망이 있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재명 정부 국정 비전을 제시해라. 국정 비전을. 그래서 뭐 그렇게 해도 이 말이 잘 안 와닿지만은, 하여튼 제가 하여튼 이재명 정부 동서 문명 융합 국가론을 제시하라. 막 이렇게 동서 문명 융합 국가론을 제시하라. 이재명 정부. 좀 길지만은 나중에 이게 반드시 내가 볼 때 제가 말한 이 말이 이재명 정부에서 실행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왜? 아니면은 이 정부도 희망이 없기 때문에. 동서 문명 융합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태평양, 유럽 선진 문명과 또 이 동양 문명의 융합을 우리는 이제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습니다. 세계 10대 경제, 군사 강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문화 강국도 되었습니다. 이 좁은 땅덩이 한반도에서 모든 걸 융합시킬 수 있는 이제 그 에너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에너지와 투쟁적 에너지,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은 한국은 미래 100년은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어제 낮부터 우리 또 한각지 대표님께서 또 수고를 했습니다. 송화제 변함없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경님, 아구스파이 파워 통키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